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번에 올렸던 여름방학 알차게 보내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 이어서 겨울방학 알차게 보내는 영상에 대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바로 보러 가실까요? 여기 이제 보이는 거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이제 하루 루틴인데, 여름방학 때와는 다르게 학원에서 하는 윈터스쿨을 다녀서 약간 루틴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아침 한 6시 50분 그쯤에 일단 일어나서, 저는 아침에 운동을 약간 해야 머리가 좀 풀어지는 느낌이 좀 들었기 때문에 7시 10분 정도까지 이제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한 50분 정도 하고, 8시부터 이제 8시 반까지 이제 씻고 이제 윈터스쿨에 가까웠기 때문에 걸어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시 반부터 이제 10시까지 국어 주간지를 풀고 채점하고, 그리고 오답 정리하고, 그리고 10시부터 10시 반까지는 엔제 같은 거를 풀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12시 반부터 이제 1시 한 조금 넘을 때까지 이제 점심시간이었는데, 저희가 밥을 좀 빨리 먹는 편이라서 한 10분, 15분 정도에 밥을 먹고 잠깐 한 10분 정도 낮잠을 자고, 1시부터 한 1시 20분 이때까지 언매 모의고사를 한 회 정도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이 끝나고 나서 오후 4시 정도까지는 다시 수학 엔제나 뭐 모의고사 오답 같은 거를 정리하면서 풀었고, 그리고 4시부터 6시까지는 이제 수학 인강 개념이나 심화 강좌 위주로 잘 모르겠는 거를 들으면서 하루에 수학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다 합치면 한 7시간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6시부터가 이제 점심시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좀 밥을 빠르게 먹고 10분 정도 다시 좀 잠을 잔 다음에 이제 7시가 되기 전까지 시간이 좀 남으면 그때 언매 모의고사를 1개 정도 더 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매 모의고사를 하루에 2개 정도 풀면서 시간 관리를 연습을 좀 했고, 그리고 7시부터 9시까지는 과탐 모의고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원, 생명과학 1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한 회씩 풀고 뭐 오답 정리하고,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엔제 더 풀고 하면서 과탐 공부를 한 2시간 정도 했고, 9시부터 이제 한 10시 반 정도까지 국어 모의고사 1개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시가 되기 전까지 한 30분, 한 40분 이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방금 푼 국어 모의고사 채점하고 좀 복귀하고, 그리고 약간 잠깐 좀 쉬면서 좀 머리 식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 11시부터 이제 11시 반까지는 그 영어 주간지 풀고 뭐 모르는 단어 외우고 하면서 영어 공부를 한 30분 정도 짧게 해주었고, 11시 반에 이제 귀가해서 12시 한 20분까지 뭐 씻고 가방 싸고 해서 그렇게 하고 12시 20분쯤에 잠들었습니다. 잠들고 다시 또 일어나고 해서 이 생활을 겨울방학 동안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 네, 겨울방학은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도 중요하지만 고1에서 고2, 고2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이 과목도 많아지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경우도 중학교보다 이제 고등학교가 학습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냥 겨울방학은 항상 다 중요해서 다 이 정도로는 공부를 하면 후회가 남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시간표는 저한테 맞는 스케줄로 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후회 남지 않을 정도로 자신에게 맞는 시간표를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학습에 관한 좀 내용이 이어질 건데, 그것도 참고해서 시간표 짜시면 알차게 겨울방학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겨울방학 때 학년별로 어떤 내용을 학습을 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경험상 예비 고1이신 분들은 고등학교에 들어가시면 크게 수시, 정시 이렇게 2개 나뉘게 되는데, 일단은 무조건 수시에 좀 더 저는 집중을 좀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신에 많은 학습량을 쳐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신의 역량을 기르는 게 이제 예비 고1의 역할이기 때문에 실력에 맞게 국어 모의고사 일주일에 1개 정도씩 꼭 풀어주시면 좋겠고, 기출문제 같은 게 있거든요. 뭐 매산문, 매산비 같은 책도 있고, 뭐 자이스토리, 뭐 마더텅 같은 국어 이런 여러 기출문제 책이 있는데, 기출문제를 하루에 꼭 문학 3개, 비문학 3개씩은 꼭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시간 맞추고 풀면서 고등학교 국어에 대한 역량을 키우시면 좋을 것 같고, 국영수 이 3과목의 공통점은 단기간에 실력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학습량을 늘려나가는 게 중요해서, 영어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1번은 꼭 시간 맞춰서 고1이나 고2 영어 모의고사 하나 풀어주시면 좋겠고, 독해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천일문, 문장이 이렇게 있는 책이 있는데, 문장도 분석해보고 해석해보고 하면서 독해 연습을 했고, 그리고 뭐 자이스토리, 마더텅 풀고 하면서 기출문제 위주로 영어도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문법도 약간 개념이랑 문제풀이를 좀 연습해 놓으시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치동 영문법이라는 책이랑 수능만만이라는 책을 썼던 것 같고, 그리고 뭐 다른 여러 책들이 있으니까 자신의 취향에 맞춰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수학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수학 같은 경우도 내신이 일단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 수학 범위의 개념 그리고 뭐 실전 문제풀이 방법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 특히 저는 약간 자이스토리 같은 확률평가 기출문제들을 꼭 방학 때 많이 풀고 들어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이스토리 많이 풀고 고쟁이 뭐 절대 등급 뭐 그런 거 보시고 다양한 내신 문제집 많이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학은 진짜 하루에 최소 3시간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수학에 투자하시면 나중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 이렇게 3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에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사랑 통합사회는 그냥 학교 다니면서 내신 기간 때 약간 집중해서 빡 외워서 시험 치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도 내신 기간 때 열심히 하면 되지만 그래도 너무 걱정되시는 분들은 물화생지별로 약간 어려운 단원이 몇 개씩 있는데 그 단원만 약간 공부해 두시고 들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방학 때는 아무래도 국영수에 많이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은 이제 예비 고2 학생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어, 영어는 계속 비슷합니다. 단기간에 실력이 늘지 않고 고1 때 배우는 내용, 고2 때 내용 이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약간 글의 어떤 깊이나 표현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신의 수준에 맞는 모의고사를 일주일에 뭐 한두 개씩 꼭 풀고 시간 맞춰서, 그리고 계속 비문학 3개, 문학 3개 요거는 매일 계속 해주시고, 뭐 영어 같은 경우도 문법 같은 거, 독해도 어려운 지문 같은 건 따로 체크해서 계속 반복하고 하면서, 국어, 영어는 약간 묶어서 같은 약간 언어 영역이기 때문에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특히 고1, 2 때 단어를 많이 외워놔야 고3 때 이제 어려운 단어가 있는 지문이 나와도 잘 풀 수 있기 때문에 단어는 꼭 지속적으로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국어 독해 인강을 추천드리는 게 독해, 독서, 문학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저는 독해 인강을 약간 들어서 글을 어떻게 읽는 건지에 대한 자신만의 방법을 좀 정리해 두시고 들어가면 나중에 학습의 속도가 딱 붙기 때문에 독해 인강을 좀 먼저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책 같은 경우는 뭐 기출문제집 잘 되어 있는 게 뭐 마달 이런 것도 있고, 영어 같은 경우는 블랙라벨 자이스토리도 괜찮고 뭐 천일문 이것도 아직 괜찮고 어법 끝 뭐 이런 책도 있으니까 그것도 골라서 좀 푸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이 일단 첫 번째는 저는 기출문제를 무조건 방학 때 다 풀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이스토리 뭐 고2, 고3 둘 중에 뭐 실력에 맞게 하나 골라서 방학 동안 수원 수투는 무조건 다 풀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미적분 개념 강의나 뭐 약간의 문제풀이 연습까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원수투 개념 완벽하게 정리해놓고 실전 문제풀이 방법 이런 것까지 다 정립을 해놓으면 학기 중에 이제 과탐도 내신해야 되고 굉장히 할 게 많아지는데, 고2 때는 수학을 약간 좀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탐도 기출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고3 기출문제를 과탐을 푸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고2 거랑 고3이랑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고3 자이스토리 어려운 단원별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 화학, 생물을 선택했는데 생물은 근수축이랑 뭐 유전 이게 어렵고, 물리는 뭐 역학이 제일 어렵고, 뭐 화학 같은 경우는 뭐 중화반응, 양쪽관계 이게 어려우니까 어려운 단원들만 먼저 약간 스킬, 개념 이런 거 공부하고 자이스토리 다 풀고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1학기를. 나머지 약간 개념 같은 경우는 내신 기간 때 충분히 암기하면 되지만 그런 스킬 같은 경우는 꾸준히 하지 않으면 실력이 빨리 늘지 않기 때문에 개념 듣고 스킬 연습하고 자이스토리나 마더텅 풀고 이거 3개는 방학 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고3, 마지막으로 고3은 이제 어느 정도 내신 성적도 다 나왔을 때고 수시로 뭐 정시로 이렇게 나눠져 있을 텐데, 고3 겨울방학 때는 이 두 학생이 하는 게 저는 그냥 같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수시를 하는 학생들도 정시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하고, 그리고 최저도 생각보다 굉장히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정시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하는 것 또는 그 이상만큼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리고 둘이 그냥 묶어서 보면 국어는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모의고사 매주 한 2개 정도는 꼭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루에 뭐 비문학 3개, 문학 3개 정도의 어떤 주간지가 있는 그런 거는 꼭 계속 풀어주시고, 엄매 선택하신 분들은 엄매 개념을 인강을 듣든 뭐 학원을 다니든 해서 겨울방학 때 무조건 끝내놓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최상위권이나 상위권 친구들 중에서는 영어가 고3 겨울방학쯤 되면 완성되어 있는 친구가 많아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막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시고, 하루에 그래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계속 뭐 독해 몇 문제 풀고 어려운 단어 외워주고 하면서 계속 감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제 영어 때문에 최저
맞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영어도 계속 꾸준히 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수학은 개인의 학습 진도에 맞게 현재에 집중할까 아니면 기출에 집중할까라는 걸 약간 정해서 최대한 문제를 많이 푸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풀면서 뭐 시간 관리 연습 일주일에 모의고사 2개 정도 시간 맞춰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탐은 자신이 선택한 과목이 만약에 내신에 했던 과목이라면 방학 때 무조건 다시 개념 빠르게 훑어보면서 이미 했던 거니까 모르겠는 부분 다 채워주시고, 과탐이 이제 시간 압박이 굉장히 빡세기 때문에 모의고사 30분 맞춰놓고 푸는 연습 하루에 뭐 한 번 정도 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고, 적어도 일주일에 3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고3 때는 문제 많이 풀면서 약간 시간 관리 연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어떤 내용이 너무 많다, 너무 어렵다 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중위권이든 뭐 상위권이든 최상위권이든 해야 하는 내용은 전부 동일하기 때문에 개인의 역량에 맞춰서 난이도를 조절하시면 조금 더 알차게 겨울방학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울방학 때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겨울 때 좀 춥잖아요. 추워서 이제 막 방에 퍼져 있고 뭐 침대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이런 애들이 좀 많은데, 일단 좀 일어나세요 좀. 그래서 일어나서 좀 책상에 앉읍시다. 그리고 윈터스쿨 이제 많이 가시잖아요. 보면 이제 쪽지를 준다든지 연애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윈터스쿨에 가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윈터스쿨 가서 연애하지 말고, 비싼 돈 주고 윈터스쿨 가는데 최대한 공부 많이 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자기 할 것만 딱 집중해서 하시고, 대학교 오면 충분히 뭐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겨울방학은 좀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오늘 어떤 겨울방학 알차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겨울방학 모두 후회하지 않게,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최대한 알차게 보내셔서 2025년도 굉장히 좋은 일만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모두 화이팅! 안녕. 인터스쿨에서 숙제 받은 적 있어요? 네, 받아서, 근데.